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가을 기운이 완연한 요즘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부쩍 커졌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염려되는 마음입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의 귀한 건강을 지키시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죠. 올리브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혹시 몸에 좋다고만 믿고 드셨던 그 올리브유가요, 어쩌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지난 한 20여 년간 많은 어르신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올리브유를 정말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은요, 10분 중에 한 분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아, 정말요? 열에 한 분. 네, 나머지 9분 이상은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그냥 믿고 좀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던 거죠. 열에 9분이나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냥 막연히 좋다고만 생각했지 제가 잘못 먹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에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좀 바로잡고 올리브유를 정말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혹시 올리브유를 드시고 나서 속이 좀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신 적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쩌면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만 아시겠지만 개개인의 건강 상태는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되 실제 실천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은 꼭 유념해야겠네요. 그럼 우선 올리브유가 왜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게 됐는지 그 이유부터 가볍게 짚어볼까요? 흔히 지중해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다 이렇게 꼽히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올리브유의 가장 큰 장점은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그중에서도 특히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올레산이요? 네.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몇몇 연구에서는 치매 발생 위험을 낮춘다거나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좋은 점들 때문에 다들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군요. 하지만 그렇게 좋은 올리브유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10분 중 9분이 잘못 드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흔한 오해가 뭘까요,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올리브유가 다 똑같은 게 아닌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시중의 올리브유는요, 크게 엑스트라 버진하고 퓨어 등급으로 나뉩니다. 엑스트라 버진, 그리고 퓨어. 네, 엑스트라 버진은 잘 익은 올리브를 처음 짜서 얻은 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영양이 풍부한 최고 등급의 기름이죠. 방금 말씀드린 올레산이나 폴리페놀 같은 좋은 성분들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열에는 좀 약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반면에 퓨어 올리브유는 정제한 올리브유에 엑스트라 버진을 조금 섞은 기름입니다. 정제 과정에서 열을 가하거나 화학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영양소는 대부분 파괴되고 향이나 맛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대신 열에는 비교적 강하다는 차이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올리브유의 한 80% 정도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양을 생각하면 엑스트라 버진을 먹어야 하는 건데 이건 또 열에 약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예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튀김이나 전을 부치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요,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 이걸 발연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발연점. 이 발연점이 섭씨 160도에서 190도 사이로 상당히 낮습니다. 160도에서 190도요. 생각보다 많이 낮네요. 네, 우리가 보통 쓰는 콩기름 발연점이 240도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네네. 만약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이 발연점 이상으로 가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좋은 영양 성분들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알데하이드 같은 해로운 물질이나 몸에 나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유, 트랜스 지방까지요? 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시려면 튀김이나 볶음처럼 뜨겁게 가열하기보다는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빵을 찍어 드시는 것처럼 차갑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해로운 물질 얘기하셨는데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엑스트라 버진을 가열하면 벤조피렌도 나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조금 구분이 필요합니다. 벤조피렌은요, 주로 퓨어 올리브유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정제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처리할 때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퓨어 올리브유요? 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정에서 보통 요리하는 온도, 예를 들어 180도에서 200도 정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벤조피렌이 직접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이 엑스트라 버진은 높은 온도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알데하이드 같은 다른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고온 조리는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하, 즉, 발암물질 생성의 원인이 조금 다른 셈이죠. 아하.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영양 때문에 먹는 건데 뜨겁게 조리하면 그 영양을 잃고 오히려 다른 나쁜 물질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좋은 기름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런데 또 한 가지요.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기름이니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라도 결국은 지방이고 칼로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쓰는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약 10g 정도 뜨면요. 그게 90에서 120kcal 정도 됩니다. 와, 한 스푼이요? 꽤 높네요. 네, 밥 반 공기 정도의 열량이죠.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보통 2숟가락, 그러니까 약 20에서 28g 내외입니다. 하루 2숟가락 정도. 네, 이걸 넘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으로 살이 찔 수 있고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높아지거나 심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지방간, 췌장염 같은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리브유를 잘못 드셔서 건강이 나빠진 분들의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다고요. 네,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70대 어르신께서는 건강에 좋다기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렴한 혼합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3년간 두셨다고 합니다. 매일 2스푼씩 3년이나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제품은 올리브유 함량이 낮은 혼합유였고 보관도 잘못해서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 드셨던 거죠. 아유, 결국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혈관 시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저럼. 또 다른 60대 여성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비싼 올리브유가 당뇨에 좋다는 말만 믿고 하루에 5스푼 이상 과하게 드셨답니다. 5스푼이요? 권장량의 2배가 넘네요. 그렇죠.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기름 역시 정체가 불분명한 혼합유였고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해서 지방간과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으셨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네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좀 의외인데요. 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올리브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계신 분들 중 무려 78%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78%나요? 그렇게 많아요? 네, 이는 일반 식용유를 드시는 분들보다도 높은 수치였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2%나 더 높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32%나요? 네,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과유불급의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과유불급 명심하겠습니다. 앞서 사례에서도 잠깐 언급되었지만 가짜 올리브유 문제도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가짜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시중에 팔리는 제품조 상당수가요, 값싼 다른 식물성 기름, 예를 들면 파뮤나 콩기름 같은 것에 색소나 향료만 넣어서 만든 가짜이거나 품질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저급 제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에. 최근 식약처 조사에서는 시중 제품의 43%가 품질 미달이었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거의 절반 가까이 가요. 네, 이런 가짜 제품에는 트랜스 지방이나 몸에 해로운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수입한 올리브유의 소비 기한을 레이저로 몰래 바꿔서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 기한까지 위조한다고요? 네, 그 양이 무려 5톤이 넘었다고 하니 정말 큰 문제죠.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네요. 이건 정말 화가 나네요. 그리고 올리브유는 보관도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보관 방법이 품질 유지에 결정적입니다. 올리브유는 빛,
열, 그리고 공기 아주 약합니다. 빛, 열, 공기. 약점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보관하면 쉽게 변질되는데 이걸 산패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리하기 편하게 가스레인지 옆이나 햇볕이 드는 창가에 두시곤 하는데요. 네, 저희 집도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피해야 할 보관법입니다. 이렇게 두면 기름이 금방 산패해서요.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좋은 영양 가치도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에서 올리브유를 제대로 보관하는 비율이 17%밖에 안 된다고 하니 대부분은 잘못 보관하고 계신 셈입니다. 17%요? 와, 그럼 저희 집도 잘못하고 있었네요.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 접촉을 막고 일단 개봉했다면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아도 모두에게 다 맞는 것은 아니겠네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예를 들어 담석 같은 거요. 또는 췌장염을 앓으셨던 분 혹은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지방 성분 때문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약 아시죠?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예요. 이걸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에 든 비타민 K나 E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아, 약 드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겠네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섭취량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네,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많군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좋은 올리브유를 직접 고르시고 또 올바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좋은 올리브유를 고를 수 있을까요? 좋은 올리브유를 고르는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라벨 확인. 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냥 올리브 오일이나 퓨어, 라이트라고 적힌 것은 정제되었거나 다른 기름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영양을 생각하신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꼭 확인해야겠군요. 담겨있는 병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둘째, 용기를 살펴보세요. 올리브유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짙은 녹색이나 갈색처럼 어두운 색깔의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에 담긴 제품이 좋습니다. 어두운 색병이요? 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든 것은 빛 때문에 기름이 상하기 쉬우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원산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올리브는 지중해 지역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일반적으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아, 지중해 국가 제품. 네, 넷째, 날짜 확인도 중요합니다. 올리브는 과일처럼 수확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라벨에 수확 연도, 하비스트 데이트가 표시되어 있다면 가장 최근에 수확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신선합니다. 수확연도요. 유통기한 말고요. 네, 유통기한도 중요하지만 수확 연도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확한 지 2년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격도 좀 봐야겠네요. 무조건 싼 게 좋은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다섯째, 가격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수확량도 제한적이라서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면 품질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ml 한 병에 10,000원도 안 한다면 혼합류이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대략 250ml 작은 병 기준으로 최소 2만 원 이상은 되어야 어느 정도 믿을 만한 품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0ml에 2만 원 이상. 기준을 좀 알아둬야겠네요. 혹시 집에서 간단하게나마 좋은 기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뚜껑을 열었을 때 신선한 풀향기나 잘 익은 과일향 같은 좋은 향이 납니다. 향이요? 네, 맛을 살짝 보면 약간 쌉싸름한 맛과 함께 목이 살짝 칼칼하게 느껴지는 매운맛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아, 약간 맵고 쓴맛이 좋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냉장고에 넣어두면 완전히 딱딱하게 굳지는 않지만 하얗게 엉기거나 뿌옇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은 제품을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라벨 확인부터 향과 맛, 그리고 가격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군요. 그럼 이렇게 신중하게 고른 좋은 올리브유, 이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열을 가하지 않고 차갑게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생으로. 네, 샐러드 위에 드레싱처럼 뿌리거나 갓 구운 빵을 찍어 먹거나 나물 무침 마지막에 참기름 대신 살짝 넣거나 다 조리된 요리 위에 살짝 뿌려주는 식으로 드시면요. 올리브유의 좋은 영양 성분을 손실 없이 그대로 다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요리에 활용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요. 뭐 볶음 요리 같은 거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가열 요리에 쓰신다면 불 세기를 반드시 중간불 이하로 약하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약한 불로요. 네, 볶음 요리를 하실 때는 다른 재료들을 먼저 다 볶은 후에 불을 끄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넣어서 살짝 섞어주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마지막에 넣는 거군요. 네, 튀김이나 전처럼 높은 온도가 필요한 요리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아까우니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발연점이 높은 퓨어 올리브유나 다른 식용유, 예를 들어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슈 같은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네, 용도에 맞게 기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올리브유와 특히 잘 어울리는 음식도 있을까요? 우리 한식에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올리브유는 특히 토마토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토마토요? 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올리브유와 만나면 우리 몸의 흡수가 훨씬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 각종 채소, 생선 요리와도 잘 어울리고요. 한식에도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간장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조금 섞어서 구운 가래떡을 찍어 드시면 아주 별미입니다. 와, 가래떡이요? 그거 맛있겠는데요? 네, 겉절이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살짝 넣으면 맛이 아주 신선하고 깔끔해지고요. 퓨어 올리브유의 경우 고기나 생선을 재울 때 조금 넣으면 잡내를 잡아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녹두빈대떡 반죽에 조금 섞어서 부치면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의외로 한식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가래떡에 찍어 먹는 건 꼭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보관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까먹기 쉬우니까요. 네, 그러시죠. 올리브유 보관의 핵심 3가지는 빛 차단, 열 차단, 공기 차단입니다. 빛, 열, 공기 차단. 네. 기억하기 쉬우시죠? 반드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 예를 들면 찬장이나 싱크대 하부장 같은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가스레인지 옆이나 창가에 두시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용하신 후에는 뚜껑을 바로 그리고 완전히 꽉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꽉 닫는 거 중요하죠. 네, 일단 뚜껑을 열었다면 가급적 3개월 안에 닫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이 많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신다면 6개월까지도 괜찮지만 낮은 온도에서 굳었다 녹았다 하면서 맛과 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네, 3개월 안에 먹는 걸로. 오늘 올리브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왕이면 좋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 잘 골라서 너무 많이 먹지 말고 하루 2숟가락 정도 적당량만 주로 차갑게 먹거나 낮은 온도로 살짝만 가열해서 먹고 보관은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뚜껑 꽉 닫아서 하는 것.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에 좋더라는 말만 믿고 무조건 따르기보다는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내 몸 상태에 맞게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맛있게 올리브유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올리브유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탁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 생각해 볼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점일까요? 어쩌면 특정 기름 하나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요. 다양한 종류의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는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균형이요? 네, 올리브유도 좋은 선택지 중 하나지만 들기름이나 참기름, 견과류, 등푸른 생선 등 다른 건강한 지방 공급원들도 골고루 챙겨 드시면서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을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씀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처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어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